안녕하세요. 한동화의 식이보감입니다. 오늘의 식이보감 주제는 바로 생강의 효능입니다. 얼마 전 생강의 부작용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생강에 대해 미처 몰랐던 부작용에 대해 걱정스러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미처 몰랐던 생강의 효능과 쓰임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작용을 알고서 효능을 알게 된다면 그 가치와 활용도가 더 높아질 것입니다. 보통 약방의 감초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감초는 거의 대부분의 처방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약방에 생강도 있습니다. 감초 못지않게 생강 또한 거의 대부분의 처방에 들어갑니다. 생강은 대추와 궁합이 좋아서 생강과 대추만을 달여서 먹는 강조탕이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보약 처방의 말미에는 어김없이 강삼조위라는 말이 덧붙여 있습니다. 강삼조위는 생강 3편과 건대추 2개라는 의미로 일부 한의서에 간삼소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간은 생강, 소는 대추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건대추 2개는 비교적 객관적인 용량이지만 생강 3편은 과연 어느 정도 양일까요? 일본에 파견된 조선 통신사의 행적을 기록한 상한창화 훈지집에는 조선 한의서 처방의 생강 한 편의 무게가 거의 2톤에 이른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 톤의 무게는 미터법으로 3.75g이기 때문에 생강 3편이면 총 6톤으로 약 22.5g 정도 됩니다. 한 첩에 들어가는 생강이 상당히 많았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강은 흔하게 많은 양을 사용했습니다. 많이들 알다시피 생강은 감기와 냉증에 좋습니다. 이때 감기에는 생강을 그대로 사용하고 만약 냉증에 사용하고자 한다면 껍질을 제거한 후 이것을 말려서 구워서 사용합니다. 식료본초에는 생강의 성질은 따뜻하지만 생강의 껍질만은 차다라고 했습니다. 동의보감에는 구운 생강은 속을 덮이고 생것은 발산시킨다 라고 했습니다. 쉽게 감기는 피부에 나타나는 표증으로 생강 표면의 껍질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좋습니다. 특히 생강은 껍질째로 몸이 으슬거리면서 나타나는 기침 감기에 좋습니다. 그리고 냉증에는 껍질을 벗긴 것을 말려서 건강으로 활용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건강을 다시 불에 구워서 포공강으로 만들면 냉증 제거에 더 좋습니다. 가정에서는 쉽게 후라이팬에 노르스름하게 볶아도 됩니다. 옆구리가 결리고 근육통이 있을 때 생강 찜질도 좋습니다. 의본에는 생강을 진흙같이 짓찢어 즙은 버리고 찌꺼기를 취하여 뜨겁게 볶은 후 명주 주머니에 싸서 해당 부위를 문지르고 찜질하면 낫는다. 만약 생강 찌꺼기가 차가워지면 다시 볶아서 재차 찜질한다 라고 했습니다. 일종의 온열요법입니다. 이 방법을 쉽게 적용하고자 한다면 생강을 잘게 채 썰어서 명주 주머니에 넣고 전자레인지에 5분만 돌렸다가 찜질팩으로 사용하면 좋습니다. 뜨겁기 때문에 면장갑을 끼고 생강팩의 온도를 살펴가며 냉감이 있는 아랫배나 근육통 부위에 찜질을 합니다. 생강은 구역감이나 구토의 특효입니다. 소화기의 문제로 인하거나 생리 중에 구역감에도 좋고 멀미나 임신 중 입덧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효능 때문에 과거 선원들은 배멀미를 줄이기 위해서 생강을 입안에 머물고 있었다고도 합니다. 식이보감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차도가 없는 구토에 생강 600g을 녹두알 만하게 잘게 썰어서 좁쌀죽을 쏘 며칠 동안 삭힌 후 약간 신맛이 날 때 좁쌀죽 윗물 1.2리터에 넣고 절반 이하가 될 때까지 달여서 빈속에 즙을 내려서 먹는다 라고 했습니다. 과거 삭힌 좁쌀죽 윗물은 어린아이들의 장염으로 인한 구토, 설사의 식지법으로 다용했습니다. 평소 미리 생강과 좁쌀로 만든 생강 좁쌀 식혜를 만들어 뒀다가 수시로 먹어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생강은 만성기침에 좋습니다. 생강만을 달여서 차처럼 마셔도 좋지만 이때 꿀이 아주 좋은 궁합입니다. 동의보감에는 마른 기침을 치료하는 처방으로 꿀 600g에 생강 1.2kg을 즙을 내서 섞은 후 약한 불로 수분을 날려 졸인 다음에 저장해 놓고 조금씩 녹여서 먹는다라고 했습니다.
이름하여 강밀고입니다. 본초 비호에는 오랫동안 기침이 멎지 않으면 생강즙 100ml 정도를 꿀 한 숟가락에 섞어서 따뜻하게 해서 하루 3번 먹는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생강조청으로 만들어도 좋습니다. 생강 1.2kg을 잘게 채 썰어서 조청 600ml에 섞어서 하룻밤 정도 보온밥통에 넣었다가 조청액만 짜낸 후 이것을 용기에 넣어 냉장 보관해 놓고 하루 서너 차례 한 번에 한 숟가락씩 먹습니다. 따뜻한 물에 타 먹어도 좋겠습니다. 생강조청은 일반적인 냉증이나 감기 예방에도 좋습니다. 생강은 과거 액취증, 즉 겨드랑이 암내를 치료했습니다. 당곡 경험방에는 생강은 호취를 다스린다. 생강즙을 내어 늘 겨드랑이에 바르면 뿌리를 끊을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동의보감에도 겨드랑이를 쌀뜨물로 한번 씻어주고 다시 생강즙으로 매일 10회씩 씻어주면 한 달이면 없앨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이때 쌀뜨물은 탈취작용, 생강즙은 항균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액취증은 겨드랑이 아포크린 땀샘에서 분비되는 땀이 세균 증식으로 인해서 악취가 나는 것입니다. 시중에 데오드란땡이라는 액취증 제거제도, 발한 억제제, 항균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강즙을 활용해 보고자 한다면 생강즙을 내서 온액을 스프레이 용기에 넣고 자주 뿌려줘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냉으로 인해서 설사가 날 때 생강죽을 쏘아 먹었습니다. 태평성의 방에는 속을 따뜻하게 하면서 설사를 치료하는 생강죽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생강 300g을 구워서 잘게 자른 것을 밀가루에 잘 섞어서 이것들을 끓는 물에 넣어 익힌 다음 공복에 따뜻하게 해서 먹는다라고 했습니다. 일명 불가에서 유래한 파라문죽입니다. 생강죽은 편하게 생강을 가루내서 찹쌀과 함께 죽을 쑤어서 먹어도 좋습니다. 과거 생강으로 탈모도 치료했습니다. 의방 합부에는 머리털이 빠지는 경우에 생강을 담근 기름으로 수시로 머리를 문지르면 머리털이 자란다 라고 했습니다. 만약 효과가 있다면 생강이 탈모 부위의 혈액순환과 대사를 촉진한 결과일 것입니다. 기름은 피마자유나 포도씨유 등 일반적인 식물성 기름을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만약 직접 만들어 본다면 생강 100g을 잘게 썰어서 피마자유 등의 식물성 기름을 동일한 높이로 채워 놓은 후에 2주 이상 상온에 보관합니다. 이후 기름만을 화장솜에 묻혀서 수시로 탈모 부위를 문질러 줍니다. 독자 재현의 체험담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생강의 다양한 효능들을 살펴봤습니다. 흔하게 알고 있는 효능도 있었겠지만 미처 알지 못했던 내용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과거 조상들이 남겨준 생강의 숨겨진 효능을 직접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강이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천혜의 보물일 수 있습니다. 효능은 직접 실천하는 자만의 것입니다. 잘 들어보셨죠? 그럼 오늘의 한동화의 시기보감 마칩니다. 이민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